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오산 현대테라타워 CMC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구분 소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리단은 법령에 따른 투명하고 책임있는 관리 업무 수행을 통해 소유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건물 가치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일부 인원이 관리단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주장을 바탕으로 구분 소유자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 명확한 사실을 전달드리고자 본 안내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대위 측에서는 관리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관리단은 매월 구분 소유자에게 발송되는 관리비 고지서 뒷면에 상세한 관리비 운영 항목을 기재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법에서 정한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비용은 일반 관리비, 냉방요금, 관리단 운영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구분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비대위 측에서는 일반 관리비가 1년 만사히 2배 이상 상승하였고 관리인이 일반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2023년 6월 약 1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3월 약 2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각 연도별 전체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수치만을 비교한 왜곡된 주장입니다. 일반 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으로만 구성되며 관리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 관리비는 회계적으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리도급 용역비입니다. 우리 관리단이 도급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5조에는 입주율이 50% 이상일 경우 월 2억 1,223만 210원을 관리비로 산정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행사가 관리단을 운영하던 시기에는 낮은 입주율이었음에도 관리 도급 용역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매월 약 1억 9천만 원의 고액의 일반 관리비가 일괄 부과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리단이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입주율이 50% 미만이던 기간에는 처음 약 1억 2천만 원 수준의 일반 관리비가 부과됐었고 입주율에 따라 차등 부과시킴으로써 입주사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입주율이 50%를 초과하면서 도급계약서 제5조에 따라 관리 도급 용역비가 정상적으로 조정, 부과된 것일 뿐이고 일반 관리비도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즉, 일반 관리비는 임의적 인상이 아니라 도급계약서의 계단식 부과 방법 및 관리 규약에 따른 것으로 이를 관리인이 임의로 인상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일반 관리 비용은 입주율 및 세대 면적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고 매월 관리비 내역서를 통해 공개되며 관련 법령과 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는 만큼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관리단이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위 측은 관리단이 직원급여를 임의로 조정하고 계약상 배치 인력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한 뒤 그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관리단은 건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총괄 도급업체의 1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업체는 건물관리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화,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등 각 업무 분야별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합니다. 즉 이와 같은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는 계약상 관리단이 하도급 업체의 인력 구성, 급여 지급, 업무 지시 및 감독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모든 경영 인사 운영 권한은 도급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존재합니다. 이에 관리단의 역할은 이러한 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받는 데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건비 산정, 인력 배치, 업무 운영 등은
도급업체의 100%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관리단이 직접 개입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제기된 관리단이 특정 업체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식의 주장은 이 기초적인 도급계약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며 실제 도급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는 명확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건물은 연 면적이 총 20만 5,367.51제곱미터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1인과 보조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 인력이 소방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전체 점검에는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이런 대형 건물은 관련 법령상 일반 건물보다 높은 소방점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소방점검 비용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관련 법령과 점검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소유자분들께서 비대위 명의로 위임장을 요구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화, 문자, 심지어 직접 사무실이나 자택에 방문해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유자의 연락처, 주소, 세대 정보 등 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집합건물법상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임의 사적단체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따르면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에서도 제3자 제공 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대위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소유자의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소유자가 불쾌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관리단은 비대위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위임장 강요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비대위 측에서 관리인이 총회 비용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관리단은 출범 초기 단계로 관리단 명의의 계좌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고 관리단 예산 역시 편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리단의 조속한 출범과 정상 운영을 위하여 현 관리인 전창고는 2023년 10월경 총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00만 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해당 총회 비용에 대해 총회 개최를 위한 대납금으로 관리단에 정식 청구하여 관리단 측은 관련 증빙 자료와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500만 원에 한하여 금액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관리인이 개인 자금으로 총회 비용을 선지출하고 그에 대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외 관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목적으로 금전을 수령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관리단 운영을 위해 본인 자금을 임시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관리단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총회비를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비대위 측의 주장은 이 기초적인 회계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포된 허위 주장이며 실제 회계 자료 및 입출금 이력을 통해 그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는 자신들의 활동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정황을 보면 일부 인물 또는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핵심 인사 중 일부는 본인 호실 앞에 설치된 철제 기둥을 영업수당 이익을 위해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리원회는 해당 철제 기둥의 철거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인사는 관리단 운영 전반에 문제 제기를 하며 해체를 전제로 한 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동시에 직접 관리인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위한 홍보 영상까지 제작, 배포하는 등 관리단의 사유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비대위의 활동은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개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롯된 갈등에서 시작된
사익 중심의 움직임이 아닐까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비대위 활동의 배경에 특정 업체 또는 이익 집단과의 비공식적 연계가 의심된다는 점입니다. 관리단이 구성되면 계약권과 예산 편성 권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비대위와 연계된 관리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관리단이 되면 기사와 계약을 하겠다는 조건부 약속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관리단 집회 소집과 위임장 진구를 위해 수차례 문자, 카카오톡 등 대량 메시지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입주민 차원을 넘어 별도의 자금 지원이나 배후 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비대위 측은 하자 소송과 관련하여 마치 관리단이 소송을 빌미로 관리비를 유용화로 한다거나 하자 보수를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자 소송의 구조에 대한 무지 또는 고의적 왜곡에 불과합니다. 하자 소송은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나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식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하자 보수금은 첫째, 공용 부분 하자 보수금은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나 수선 적립금으로 관리되고 둘째,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금은 구분 소유자 개인에게 직접 배분됩니다. 이 구조에서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하자 보수금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모든 자금 집행은 법률과 관리 규약 그리고 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관리단이 추진 중인 하자 소송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의 오시공, 미시공과 같은 구조적 은폐형 하자는 사용 초기에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10년 이상 경과한 이후 누수, 누전, 부식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하자는 전문 진단업체의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 발생하는 보수 비용은 고스란히 관리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 보수 청구권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이후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건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하자 소송은 소수 세대만이 참여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되도록 많은 세대가 함께 참여해 동의율을 높일수록 시공사나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 공용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에 현재 관리단은 여러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채권양도 동의서 제출을 권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자 소송 진행 중에도 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단 또는 구분 소유자가 선보수를 진행한 뒤 영수증과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비대위 측은 동의하지 않은 세대에 어떠한 강요나 협박을 하거나 미납 세대에게 하자 소송 동의 시 미납 관리비를 감면해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리단은 오로지 동의율을 높여 실질적인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차원에서 채권 양도서 제출을 권유할 뿐 어떠한 특혜를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결국 하자 소송은 소유자 한 분 한 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물 전체의 수선 비용을 최소화하여 관리비 인상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반한 이 정당한 절차가 왜곡되거나 평해내지 않도록 소유자 여러분의 정확한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비대위 측은 임의로 관리단 집회를 예고하며 관리인 후보를 자처하는 인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행하는 행위는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집회를 통해 선출되는 자 또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관리인 후보라 주장하는 자의 뒤에는 일명 집합건물 헌터라 불리는 외부 세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제보도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오산 현대테라타워 시행 시의 관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해 장악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교체될 경우 관리비 상승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소유자 여러분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건물을 지키는 일,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소유자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해 줄 수 없습니다. 소유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음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자보수 총구권의 권리 확보를 위한 채권 양도 약정 및 채권 양도 통지 권한 위임서. 두 번째, 관리단 집회 소집 동의서 및 위임장. 해당 서류는 올바른 관리인 명의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자위임장 형식으로도 발송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17일로부터 수신하신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서명만 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오산 현대테라타워 시행시 관리단은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건물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절차와 법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사실관계와 무관한 허위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퍼지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관리단은 그에 휘둘리지 않고 공식적인 증빙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소유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이 건물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불확실한 주장보다 사실과 근거에 입각한 선택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